안녕하세요. 바른기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야!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 자, 오늘도 이렇게 주말인데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주제 말씀해 주시죠. 스튜디오 나오세요. 자, 2, 3년 전만 하더라도 로또 분양이라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엄청나게 분양가를 좀 이렇게 낮추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요즘에 유명무실해졌는데요. 자, 그 물꼬를 튼 게 뭐였을까요? 2021년 6월 달에 분양을 했던 레미안 원베일리가 그 시작점이었죠. 자, 레미안 원베일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분양가를 기대했지만 막상 나오니까 5,760만 원이 나왔더라. 자, 아크로 리버파크가 요거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이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거에 분양했던 반포의 시세로 봤을 때는 월등히 높은 가격이었죠. 자, 그래서 원베일리를 시작으로 해서 22년도로 돌아왔을 때 북서울자의 폴라리스 2,930, 자, 그리고 하나포레나 미아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분양을 했는데 3,140. 그때 당시 이제 용감하게 분양을 하긴 했는데 결론은 미분양. 그래서 무순위 줍줍 5차까지 갔었던. 자, 그래서 이때쯤으로 해가지고 서울 지역에도 이제 미분양 물량이 점점점 쌓여가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저번 달부터 새롭게 분양가가 나왔는데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자, 요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았고요. 장의자이 레디언트, 장의 4구역이 장의자이 레디언트였고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이 중화 1구역 재개발이었죠. 자, 요 두 개의 차이가 뭐였었냐? 자, 위에 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았고 밑에 거는 안 받았지만 가격 차이는 단돈 10,000원 차이. 2,834만 원, 2,835만 원 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 34만 원, 35만 원. 자, 물론 입지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긴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라면 뭔가 좀 티가 나야 되는데, 자, 분양가 상한제 안 받은 데랑 티가 별로 안 나더라. 자,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 책정 기준이 뭐냐라고 또 이제 말이 많아졌죠. 변별력이 하나도 없어졌다. 자, 그러고 있는 찰나에 둔촌주공에서 뽕 터뜨렸습니다. 3,829만 원. 자, 2년 전에 허그에서는 2,900만 원대에 분양을 하자 말자 비싸다 싸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1,000만 원을 올려서 그것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금액이라는 거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3,829만 원이 된다면 5구제곱이 9억을 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분양에 있어서 엄청나게 타격이 있겠지만 이를 측은하게 여긴 국토부에서 친절하게 중도금 대출 상한 9억에서 12억까지 늘려주는 이 센스! 자,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을 하는 게 훨씬 나을까요? 아니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대출을 한도를 늘려주는 게 나을까요? 대출을 늘려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해서 둔촌주공까지 왔고 이제 12월 달에 철산자의 더 헤리티지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 분양가 2,896만 원. 자, 광명이죠. 광명 입지 좋습니다. 서울 지역과 완전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자, 입지나 교통편에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자, 11월 달에 분양을 했던 리버센 SK뷰 2,835, 장의자이 레디언트 2,834를 무색하게 할 정도의 분양가를 형성을 했다. 2,896. 자, 더 비싸죠. 자, 서울과 광명. 자, 입지가 어디가 좋다. 자, 우선순위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자, 분양가 상한제를 책정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지가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물론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있죠. 분양가에서 토지 비중이 60%나 차지하기 때문에 이 비중이 높다. 자, 올해 공시지가가 20% 정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분양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건축비가 많이 올랐죠. 인건비 등등 해가지고 자, 올해만 3차례 인상하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분양가 자체를 자, 낮게 책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만 자, 그냥 자유시장 경쟁에 맡겼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왜냐면 분양가 상한제 역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 첫 번째로 그 기준이 애매하다. 자,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자, 그 기준
자, 그리고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외의 지역이 더 올랐음. 자, 상승률로 따지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의 상승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풍선 효과라 그러죠. 여기를 규제하니까 자, 딴 쪽이 올라버리는 효과.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과 아닌 지역의 변별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 분양가 상한제로 규제를 하려고 했지만 자, 토지 가격 떠버리고 건축비 떠버렸는데 자, 이게 뭐 분양가 상한제입니까? 그냥 시세랑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정말 유명무실해졌다라는 게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러고 있는 찰나에 자, 3기 신도시만큼은 분양가를 낮춰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분양가 인하 위해 신도시 가처분 면적을 확대하겠다. 자, 무슨 내용일까요? 결론적으로 조성 원가를 낮춰서 저렴하게 분양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상업 용지 비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인다. 자, 상업 용지 비율을 줄인다는 얘기는 주거 시설을 더 많이 짓기 위한 땅을 확보하겠다. 자, 거기다가 용적률을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쌓겠다. 기존보다 좀 더 빽빽하게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내용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처분 면적을 늘린다. 자, 가처분 면적이라 하면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는 면적을 가처분 면적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45%였다면 그거보다는 좀 더 늘려서 그거를 민간에 매각해서 주거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상업시설을 주거시설로. 자, 그렇다면 여기다 뭘 짓느냐? 자, 뻔하죠. 민간분들도 돈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오피스텔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겠죠. 아니면 자, 높게 쌓아 올리기 위해서 주상복합 아파트. 자,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상업 업무 시설이 줄어든다는 내용인데요. 과거를 답습하는 게 아닐까? 자, 일기 신도시 일산이 대표적인 베드타운 도시라고 할 수 있었죠. 자, 의리의리하게 일기 신도시 일산을 지었는데 그 안에 업무 시설 직장,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해야 되는 불편함. 자, 그래서 2기 신도시부터는 업무시설, 일자리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3기는 다시 회귀하는 걸까요? 상업용지 비율을 줄이고 상업 업무시설을 민간에 매각해서 주거시설로 바꾸고 자, 이로 인해 분양가는 떨어지겠지만 과연 신도시로서 쾌적함과 그 매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토지 보상을 대토로 하겠다. 기존에는 토지 보상을 주로 돈 아니면 주택으로 줬다면 그것을 많이 장려해서 대체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겠다라는 게 자, 이번 인터뷰 내용인데요. 자, 기존에는 돈으로 받았는데 이제부터 자, 대체 토지로 받으라 그러면 과연 수긍을 할 것인가? 자, 이게 어떤 기준으로 대토를 받을 것이냐라는 점에 있어서 많은 논란거리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3기 신도시 분양가 인하는 긍정적인 뉴스이긴 하지만 그 해결책은 혁신적이진 않았다. 기존의 것들을 답습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들긴 합니다. 자, 어찌됐든 3기 신도시 분양가도 내리고 민간 분양가도 내려서 고금리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좀 더 해결책으로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른길 부동산이 응원합니다. 안녕.